돈의 흐름 같이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머닝 파트 2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응 위해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증시 주춤됐고 어제 우리 시장도 조금 2600선 지켜줄까 싶었는데 너무 강해요. 압도적으로 오늘 선방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의 어떤 이슈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구조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대선 이후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좀 약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 어떤 악재들도 상당히 약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장이 안 좋게 되면은 약재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좀 막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3개월 유예라는 것이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IT 대형주라든지 미국 주식이 여기서 더 증시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이슈, 매크로한 이슈들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어떤 이 주식 시장의 가치를 우리가 잘 이 가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올해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시그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원화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반 여건이 된다. 그런 것도 물론 지금 아직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은 없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증시 자체의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중 관세 전쟁, 무역 분쟁 내 그 중간 지점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미국 증시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이고 실적 성적표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악재에 좀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우리의 기초 체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대선 전국에서도 이 증시 부양책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에 한국거래소 간다. 관련한 부양책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5천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가깝게 가보죠. 이사님 그럼 3천 시대 열릴 거라고 보세요, 올해? 저는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작년만 해도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올해는 국장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어떤 지능순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국장 진입은 지능순. 맞습니다. 예, 반대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대선을 여러 번 치르면서 과연 지금처럼 대선 주자들이 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가? 물론 전에도 있었습니다. 3천 간다, 4천 간다 얘기 있었는데 그때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경제 열심히 살려놓으면 증시는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대선 주자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들을 풀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적으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제반 여건을 마련하겠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작년만 해도 한 150조, 160조가 해외 투자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 자금들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죠. 대선이 이제 아직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드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계엄 그리고 탄핵을 거치면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2주 정도가 남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3천이다 4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경기를 잘 살리면 지수가 따라간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맞습니다. 그거를 제거해 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무회사 자회사 같이 동시 상장되고 더블 카운팅 되고 그리고 좀 올라가면 좀 분할 상장 또 해버리고 자사주는 사지만 소각이 없이 그걸 자사주로 지분을 방어하고 있고
자사주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거기에 달러 약세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 이제 뭐 유지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은 계속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되면 그 달러 자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동까지. 맞습니다. 이머징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가 거버넌스 이슈를 해소시켜 준다고 하면은 글로벌리하게 가장 싼 주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야 된다. 사실 네. 올해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 두산 에너비티 아닙니까? 가장 상승률 높았잖아요. 주인공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 조선 방산, 예. 뭐 지금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향후에도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겠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피 3,000을 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신호탄을 쐈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이어서 갈 증시 부양책들이 나올 텐데 이것이 부차적인 수혜가 아니라 코스피, 그러니까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바꿔나갈 흐름에 주목했을 때 코스피 재평가는 문제없다. 정책들 유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평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히든 밸류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사님께서 주셨습니다. CJ. 네, CJ이고요. 복합 지주사 여기에 좀 답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특히 순수 지주사보다는 지주사들 중에서도 100%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직 상장되지 않는 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별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그동안 특히 우리 이런 지주사들을 접근했을 때 뭐 지금 뭐 SK부터 LG 뭐 대기업들이 다 이런 수법을 똑같이 썼는데 분할 상장 하면서 뭐 중복 LG 상장되고. 맞습니다. 중복 맞아요. 상장도 되고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또 분할 상장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암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는데 이게 다른 주인이 가져가 버리고 계속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진 암소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암소 주인들만 허망한.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향후에도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긴 할 건데 CJ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준비된 장표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주요 자회사들은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죠. 게다가 이제 1분기가 비수기인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내수 위주로 지금 분홍색으로 된 것이 이제 상장사들 이제 주요 지분 지금 관계도가 나와 있고요. 내수 위주로 되어 있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죠. 근데 저 밑에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올리브영의 지분을 한 50% 이상 들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 그동안에 작년까지 어떤 분위기는 CJ 올리브영도 이제 또 분할 상장하겠지. 예, 모든 지금 그래서 또 주가도 갔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게 CJ 올리브영의 11%의 지분을 CJ 올리브영의 자사주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CJ 올리브영이 분할 상장을 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CJ 올리브영이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건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나온 건데 오히려 합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CJ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지분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배 구조로 봤을 때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도 CJ 올리브영의 성장만으로도 CJ가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 왜냐면 그래서 보면은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시장에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가치가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합병이 된다고 하면은 CJ의 지금 CJ가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에서 6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지금 지분 가치로만 치더라도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만약에 합병까지 간다고 하면 오히려 분할이 아니고 합병으로 간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 분할 합병하게 되면 CJ 올리브영이 CJ 올리브영 자사주를 한 22%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그 22%를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주가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지금 CJ 올리브영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1일 1 올리브영 하는 여성분들이 많을 정도로 자주 가요.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지금 관광객들 오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필수 코스. 1일 2 올리브영 할 정도로. 1일 2 올리브영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역직구로 올리브영의 어떤 올리브영의 어떤 유통망을 이용해서 역직구로 네. 또 사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브영 성장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주의하실 것이 네. 약간 이슈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홍콩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 맞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오늘 뉴스에 태국에도 이제 그게 확산세가 예. 좀 더 퍼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이 좀 더 이 여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아무튼 내수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약간 CJ가 지금 주가 조정 받는 게 그런 이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다. 이런 지수사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조정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뭐 대선이 조만간 판가름 나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배주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CJ가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주가가 어떤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좀 실망감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 코로나 이슈로 조정. 그럼 지금 11만 원대가 기회라는 건데 올리브영 이제 전략 어디까지 재평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분할 상장 힘들 것 같고요. 합병으로 네.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를 잡고 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5월 고점 돌파 18만 원까지 CJ 지켜보겠습니다. 신영모 기사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 10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